안녕하세요, 강선입니다. 오늘은 초보자 여러분들에게 5×5 스트렝스 루틴이 왜 인기가 많고 좋은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5×5 루틴이란 무엇인가? 5×5 해외에서는 세트 구성법에 있어서 앞쪽의 숫자가 세트 수를 의미하고 뒤쪽의 숫자가 랩스, 그러니까 반복 횟수를 의미합니다. 즉 5×5란 5세트를 5회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5×5를 그러니까 5세트 5회 반복을 깃털 같은 무게로 반복을 하면 운동이 될까요? 절대적인 운동량이 채워지질 않을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일반적으로 근비대 영역이 8에서 12회라고 알려져 있는데 많은 초보자분들이 20-30회도 거뜬히 할 수 있는 무게 가지고 12회가 근비대 영역이야 이러면서 12회만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게 하면 제대로 된 그 횟수의 의미를 가지기가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5×5 루틴 프로그램도 깃털 같은 무게로 그냥 5회씩 반복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5×5 루틴을 구성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워밍업을 포함한 5×5 루틴입니다. 5×5라는 전체적인 세트와 횟수 안에 워밍업이 포함되어 있는 루틴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점진적인 5×5 루틴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1에서 3세트까지는 워밍업 세트 같은 느낌으로 가벼운 중량으로 다뤄주다가 4세트, 5세트 때 고중량을 몰아치는 방식인데 제 벤치프레스 무게를 예로 들면 저 같으면 빈봉 웜업은 따로 하고 나서 60kg로 5회 80kg로 5회, 90kg로 5회, 100kg로 5회, 115kg로 5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형태인 점진적인 5×5 루틴은 워밍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후반부로 갈수록 중량을 높여서 빡세게 밀어붙이는 형식입니다. 두 번째 형태는 정량적인 5×5 형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워밍업을 따로 거쳐주시고 즉 워밍업 세트를 따로 거쳐주고 본인에게 맞는 훈련 중량을 선택을 해서 일정한 고정된 중량으로 5×5라는 세트와 횟수를 다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방식으로 한다면 5×5 중에서 1세트부터 5세트가 다 무거운 무게로 5회나 반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방식보다 체감상 더 빡세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식으로 5×5를 구성을 한다면 스트렝스 훈련 중에서도 상당한 고볼륨의 훈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식으로 하느냐, 두 번째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무게 설정이 상당히 달라질 것입니다. 첫 번째 방식으로 한다면 1에서 4세트까지는 무게를 서서히 올려가다가 5세트 때 최고 중량을 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5세트 때 ORM의 90에서 95%까지도 몰아쳐도 괜찮다고 보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 방식으로 한다면 통상적으로는 1RM의 70%에서 80%, ORM의 80%에서 90%이 정도의 무게를 설정해서 5×5를 수행을 한다면 굉장히 빡세게 5×5를 메인으로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은 세트가 한 2분에서 2분 30초 정도를 재시면서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5×5 루틴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유명하고 인기가 많은 루틴일까요? 초보자 분들에게 있어서 이 5×5 루틴의 이득점이 무엇인지 세 가지만 뽑아보라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베네피츠 첫 번째, 이지입니다. 5×5 루틴의 장점은 첫 번째로 직관적이고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5×5 루틴 그 세트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만 잘 이해하고 있다면 메인 운동이 너무나도 쉽게 결정이 됩니다. 보통 4대 운동 위주로 스쿼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밀리터리 프레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바벨로우 정도를 포함해가지고 5×5를 메인으로 잡고 다른 머신들이나 보조적인 운동들을 근비대 영역으로 후반부에 배치해주시면 그냥 본인만의 파워 빌딩 루틴이 뚝딱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틴 구성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쉽다라는 장점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그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Simple is the best. 두 번째, 고강도 고볼륨의 훈련입니다. 정확하게 딱 나눌 수는 없지만 보통은 스트렝스를 위해서는 5에서 7회 이하의 횟수를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고 근비대를 위해서는 8에서 15회 그 정도 사이의 횟수로 트레이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실 점은 너무 적은 반복 횟수인 1회나 3회도 아닌 5회를 5세트나 가져간다는 것이 루틴과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지만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루에 예를 들어 스쿼트, 벤치프레스를 5×5 두 번째 방식으로 수행을 한다고 치면 이 두 종목만 가져가도 상당히 고볼륨의 훈련이 됩니다. 운동량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4대 운동의 플러스 알파에서 빅머슬 7 이 정도 녀석들만 5×5 루틴으로 구성을 해도 그 자체만으로도 반복 횟수가 엄청나기 때문에 근력과 근비대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그런 세트 구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 초고강도 스트렝스 훈련보다 부상의 위험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초보자분들의 경우에는 자세가 안정적이게 되었더라도 완전 초고중량으로 갈수록 그 자세가 더 쉽게 깨질 것입니다. 그래서 3회나 2회, 1회 이런 너무 적은 횟수의 초고중량을 다루게 된다면 부상의 위험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5×5 루틴은 5회 반복을 5세트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프로그램을 따라가지 않고 직관적으로 무게를 설정을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너무 무거운 무게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5회 반복을 5세트나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적어도 웜업 세트에서 또는 5×5 중에서 첫 번째 세트에 1회를 할 때 뭔가 자세히 세팅이 완성이 안 됐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그래도 여유가 있는 무게이기 때문에 재빨리 그만두고 부상의 위험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횟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장점들을 살펴보았고 5×5 스트렝스 루틴의 기본적인 형상으로는 텍사스 메소드 루틴, 스트롱 리프트 루틴 등등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그대로 들어가셔도 되고 제가 4대 운동 위주로 루틴을 구성하는 방법이라는 영상을 미리 올려뒀는데 그 영상을 보시고 4대 운동 위주로 5×5를 메인 운동을 설정을 하시고 나머지 보조 운동들은 입맛대로 선택을 하셔서 근비대 영역으로 가져가시면 초보자분들의 경우에 더더욱 근력과 근비대 두 개의 향상을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일거양득의 루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물론 이 영상은 5×5 루틴이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사실 그 어떤 루틴이든 운동법이든 간에 좋은 점만 얘기하면 다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저는 이렇게 소개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항상 잘 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